안녕하세요. 태양을 삼킨 여자 애청자 여러분. 27회는 사라진 조필두를 쫓는 태경과 민두식의 엇갈린 추적, 그리고 세리의 엉뚱한 친엄마 찾기 테스트가 막장 드라마에 묘미를 더했죠. 루시아는 태경에게 위로를 전하며 복수를 향한 동지의식을 다졌고, 민강유통 자매들의 설벌한 싸움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럼 27회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파헤쳐볼까요? 지난해 병원에서 민두식 회장을 피해 극적으로 사라진 조필두 때문에 태경은 크게 상심했죠. 태경은 조필두가 민두식의 위협에 못 이겨 다시 자취를 감춘 것이라 오해하며 불안해했어요. 그런 태경의 모습을 본 루시아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자 진심으로 걱정하며 믿고 기다려보라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복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짝트는 묘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한편 민두식은 조필두를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병원 간호사를 통해 조필두를 4년간 돌봐준 보호자를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태경의 편이었죠. 간호사는 민두식의 질문을 듣자마자 태경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태경은 그제서야 조필두가 민두식의 위협 때문에 몸을 피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제 태경은 조필두가 민두식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자신에게 연락해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민두식의 악행은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를 잡히는군요. 조건유통과의 계약이 미뤄지고 연락조차 닿지 않자 경채와 수정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민강유통의 차기 후계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인 조건유통 계약이 어그러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그 시각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스텔라장은 조건유통 사장에게 수정 씨와 경채 이사가 계약에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라 조언하며 자신이 조건유통의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는 루시아의 복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스텔라장은 조건유통을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주요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조건유통 사장은 경채와 수정을 불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경채는 수정 씨 때문에 일이 어그러졌다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고, 수정 역시 맞받아치며 자매는 전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설벌하게 싸웠습니다. 이 싸움을 목격한 민두식은 아연실색했죠. 이후 민두식은 조건유통일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두 사람 모두를 탓했습니다. 민강유통의 내부 분열은 루시아의 계획대로 점점 더 심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선재는 수정을 견제할 비책을 알려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러냈는데 과연 선재가 수정에게 어떤 정보를 흘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세리는 가짜 엄마에게 연락하여 해산물 알러지 테스트를 시도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자신처럼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짜 엄마는 해산물이 들어간 찌개를 한술 뜨더니 곧바로 오바이트를 하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숙취 때문에 속이 뒤집혀졌는데 세리는 이것을 보고 알러지 반응이라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역시 진짜 엄마가 맞다 하며 감격했습니다. 세리의 어리석음은 안쓰러움을 넘어 답답함을 자아냈습니다. 스텔라장과 루시아가 세리의 이런 순진함 혹은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민강유통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죠. 세리는 앞으로도 가짜 엄마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 루시아의 복수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한편 민두식은 담당의의 말대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탓인지 어지럼증을 느끼며 계단에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계단을 오르던 루시아가 쓰러진 민두식을 발견하면서 27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아가 민두식을 도와주며 그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민두식의 약점을 잡아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두식의 건강 악화는 민강유통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과연 이 두 사람의 우연한 마주침이 민강유통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다음 회차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저의 뇌피셜로 펼쳐보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민두식 회장을 발견한 루시아의 싸늘한 눈빛이 엔딩을 장식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그려졌답니다. 이번 28회 민두식 회장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를 이용한 루시아의 기막힌 복수극을 함께 상상해볼까요? 병원 응급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민두식 회장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떴다. 머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시야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흐릿했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얼굴의 경채와 수정, 그리고 선재가 서 있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다. 경채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정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민두식은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순간 굳은 표정의 담당 의사가 들어섰다. 환자분께서는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이 심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억들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루시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운 기회로 번뜩였다. 민두식은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보았다. 그리고는 멍한 눈에 찰나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대, 혹시... 민두식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루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회장님. 제가 왔어요. 많이 아프셨죠? 그녀의 손이 민두식의 이마를 부드럽게 스렸다. 민두식의 얼굴에 혼란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경채와 수정은 이 황당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억상실이라니. 루시아,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 선재의 속마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루시아의 완벽한 연극이 시작됐다. 민두식은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특히 루시아와 관련된 기억은 비어 있었다. 루시아는 이 빈자리를 완벽하게 아주 교묘하게 채워 넣었다. 회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저희 곧 결혼하기로 했었잖아요. 회장님이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루시아는 민두식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결혼? 우리가? 민두식의 목소리엔 여전히 혼란이 깃들어 있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은 저를 별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제 눈이 별처럼 빛난다고. 루시아는 조작된 사진들을 꺼내 보이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다. 과거 다정했던 연인 시절의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들, 둘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라며 꾸며낸 곳으로 민두식을 데려갔다. 민두식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루시아의 섬세하고 진심 어린 척하는 보살핌에 점차 그녀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줌 속을 헤매듯이 그는 루시아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에 푹 빠져들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뭘 꾸미는 줄 아세요? 저희 집안에 굴러들어온 저런 여자가? 경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으며 싸늘하게 경채를 노려봤다. 시끄럽다, 경채. 이 사람이 너희의 새어머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저희를 속이고 있어요. 수정 또한 저강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닥쳐라. 너희는 내 연인을 질투하는구나. 감히 내 별빛에게 함부로 대하다니. 민두식의 분노 어린 외침에 경채와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뒤에 숨어 그들의 절망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두식.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제 네 기억으로 갚아줄 시간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복수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편 민두식의 기억상실 소식은 태경에게도 전해졌다. 태경은 루시아가 병원에서 민두식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듣고 묘한 직감을 느꼈다. 루시아 이사님, 과연 우연일까? 태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루시아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차가움과 복수짐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민두식의 소고가 단순히 불운한 낙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루시아의 과거를 좀 더 깊게 파고들기로 결심했고 선재 역시 루시아의 정체, 즉 서리를 확신하며 그녀의 뒤를 캐고 있었다. 서리, 아니 루시아, 네가 미소의 복수를 위해 민두식에게 접근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재의 비장한 목소리엔 질투와 함께 묘한 집착이 묻어났다. 며칠 후 민두식 회장은 루시아의 손을 잡고 민강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루시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찼다. 자, 얘들아. 앞으로 민강 저택의 안주인이자 너희의 새 어머니가 될 뿐이다. 루시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별빛이다. 민두식의 당당한 선언에 경채와 수정은 분노에 떨었지만 기억을 잃은 아버지를 어쩌지 못했다. 루시아는 그들 앞에서 우아하고 자비로운 새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며 민강저택의 모든 것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두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부터 민강의 모든 것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복수심이 숨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희열로 빛나고 있었다. 민두식의 기억상실은 루시아에게 완벽한 기회가 되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민강 유통의 심장부로 들어선 루시아의 거대한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민두식은 기억을 되찾고 루시아의 마스크를 벗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시아의 복수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